2006년 회계사 2차 41회 원가회계 문제 6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완전계약하의 유인보상제도와 불완전계약하의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회계사 2차 41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까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5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과 중요 수준의 문제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2006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문제 6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핵심 주제인 유인보상제도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는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6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완전계약하의 유인보상제도와 불완전계약하의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합니다. 주코리아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대리인인 전문 경영인의 노력 수준을 관찰 가능한 상태에서 완전계약하의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하고, 전문 경영인의 노력 수준을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계약하의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합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조직을 주인과 대리인과의 계약관계로 이해합니다. 주인은 자원을 소유하는 소유주 또는 주주이고 대리인은 관리자 또는 직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을 고용하였고, 대리인은 계약에 따라서 주인의 자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하여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대리인의 실제 자원관리 결과는 대리인 자신의 효용함수, 불확실성, 위험, 유인보상제도, 급여, 대리인의 동기부여, 기술과 능력, 노력과 기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을 고용하였고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에 고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막상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자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주인 대리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합니다.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됨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리인 문제는 주인이 유능한 대리인인 체리와 무능한 대리인인 레몬을 선발하여 고용하는 문제와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적 정보를 대리인이 보유하고 이러한 감추어진 정보에 관한 역선택의 문제와 감추어진 행위에 관한 도덕성 파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 또는 감추어진 정보의 문제는 정보 제출, 정보 선별, 자기 선택의 해결 방안이 있고, 도덕성 파탄 또는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의 문제는 유인보상제도, 감시감독, 그리고 정보 제출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소유주 또는 주주인 주인과 관리자인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주인의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주인은 그 반대급부를 대리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대리인은 위험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행동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주인과 대리인의 대리관계 때문에 발생한 비용으로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파탄, 무임승차, 역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적 대리인 비용과 쉽게 추적되지 않은 간접적 대리인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적 대리인 비용은 감시 감독 비용,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비용, 그리고 자녀 손실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자원을 관리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분석할 때는 대리인에 대한 보상액과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대리인 또는 경영자가 주인의 자원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취한 행위 또는 노력은 외부 요인과 결합하여 실제 기업 성과로 반영되고 주인은 대리인의 실제 성과를 토대로 보상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업의 실제 성과에서 대리인에게 지급한 보상급여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주인의 몫입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의 몫을 극대화시키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을 분석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이 취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노력 또는 행위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의 노력 또는 행위를 파악할 수 없는 불완전 정보를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의 사적 정보, 비대칭 정보, 도덕성 파탄, 무임승차,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결과를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대형 측정치로 사용하여 최적 계약을 분석합니다. 유인보상제도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보상제도인데 유인보상제도는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보상제도의 특징은 대리인의 노력 또는 행위를 관찰 불가능한 불완전 정보하에서 대리인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계약 조건입니다. 유인보상제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보상제도입니다. 이러한 유인보상제도는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좋은 유인보상제도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유인보상제도의 운영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감독을 적게 받도록 해야 하고 노력과 보상 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대리인 간에 공정해야 하고 유인보상제도에서 제시된 표준 또는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유인보상제도는 참여 조건과 유인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 조건은 유인보상제도에 참여했을 때의 보상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보상보다 더 커야 하고 유인보상 조건은 대리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의 보상이 적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의 보상보다 커야 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전문 경영인의 노력을 관찰 가능한 경우인 완전 계약하에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합니다. 전문 경영인의 노력 또는 행위는 외부의 불확실한 요인과 결합하여 기업의 성과로 반영되는데 기업 성과 중에서 전문 경영인에게 지급하는 유인보상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소유주 또는 주주의 몫입니다. 전문 경영인은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또는 기업의 성과는 불확실한 외부 요인과 결합하여 결정되고 전문 경영인에게 지급되는 유인보상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주주 또는 소유주의 몫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문 경영인의 노력 수준이 높은 경우인 H와 낮은 수준인 L이 있고 전문 경영인이 창출한 기업의 성과는 10인 경우와 30일 경우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경영인이 똑같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했다고 할지라도 불확실한 외부 요인에 따라서 최종 성과는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이 낮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을 경우 기업 성과가 10과 30일 가능성은 각각 80%와 20%이고 전문 경영인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을 경우 기업 성과가 10과 30일 가능성은 10%와 90%로 높아집니다. 전문 경영인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면 기업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유주가 대리인인 전문 경영인에게 제공하는 유인보상액은 기본적으로 전문 경영인의 행동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인이 창출한 기업 성과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인 전문 경영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의 행동을 기초로 유인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도덕성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대리인이 유인보상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전문 경영인의 효용인 U of W는
유인 보상액 W와 투입한 노력 수준 2의 함수인데 루트 W-V2이고 높은 수준의 노력에 대한 비효용, 즉 V 오브 H는 2이고 낮은 수준의 노력에 대한 비효용, 즉 VL은 1입니다. 참여 조건은 전문 경영인이 유인 보상 계약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문 경영인이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1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어떤 노력을 취하든 전문 경영인의 효용은 1보다는 커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을 때 보상액을 W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의 효용은 루트 W-A가 되고 이것은 기회비용 1보다는 커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노력에 대한 보상액은 9보다는 커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높은 수준의 노력인 H의 노력을 투입하면 기업 성과는 11 확률이 10%, 31 확률은 9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 기업 성과에서 전문 경영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9를 차감한 주인의 몫은 19입니다. 한편 전문 경영인이 L의 노력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W를 지급하면 전문 경영인의 효용은 루트 W-1이 되고 전문 경영인의 효용이 외부의 기회비용 1보다 크도록 W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W는 4보다는 커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보상액으로 4를 지급하면 주인의 몫은 기대 기업 성과에서 전문 경영인에 대한 보상액 4를 차감한 10이 됩니다. 전문 경영인의 노력 수준에 따라서 각각 9와 4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전문 경영인은 유인 보상 계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제시해야 할 최소 고정급은 4입니다. 물음 2에서는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고 최종 산출물인 성과만 관찰 가능한 상태에서의 계약인 불완전 계약하에 유인 보상 제도를 분석합니다. 주인은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제시하는 성과급으로 성과가 10인 경우에 대한 성과급을 A, 성과가 30인 경우에 대한 성과급을 B라고 하면 노력 수준이 낮은 L에서의 기대 효용은 루트 A 곱하기 0.8 더하기 루트 B 곱하기 0.2의 합계에서 2를 차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력 수준이 높은 H에서의 기대 효용은 루트 A 곱하기 0.1 더하기 루트 B 곱하기 0.9의 합계에서 2를 차감한 것입니다. 참여 조건은 전문 경영인의 기대 효용이 외부 기회비용보다 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력 수준에 대한 기대 효용이 1보다 크도록 A와 B를 결정합니다. 루트 A를 라지 A, 루트 B를 라지 B로 치환하여 참여 조건을 정리합니다. 유인 조건은 전문 경영인이 낮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했을 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효용이 더 높도록 성과급 A와 B를 결정합니다. 참여 조건과 유인 조건을 만족하는 성과급은 성과가 10인 경우에 3, 성과가 30인 경우에 10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낮은 수준의 노력인 L에 대한 기대급여는 성과급 3의 80%를 곱하고 성과급 10의 20%를 곱한 4.4이고 높은 수준의 노력인 H에 대한 기대급여는 9.3입니다. 완전 계약하의 유인 보상 계약에서 노력 수준이 높은 H에 대한 고정급여는 9인데 이에 비하여 불완전 계약하의 유인 보상 제도에서는 9.3으로 기대급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성과급으로 보상액을 지급할 경우에 성과에 반영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물음 2번의 2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보상액을 지급하는 성과급에 의한 주주 몫의 기대이익과 최소 고정급으로 사원을 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최소 고정급에 의한 주주 몫의 기대이익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성과급에서는 기업 성과에 따라서 각각 3원과 1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서 전문 경영인에 대한 보상액을 차감한 주주 몫은 각각 7원과 20원이 되고 여기에 발생 확률을 곱한 소유주 몫의 기대이익은 18.7원입니다. 반면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최소 고정급 사원은 전문 경영인이 낮은 노력을 투입하였을 경우이고 이때는 기업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사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서 고정보상액 사원을 차감한 주주이익은 각각 6원과 26원이고 이때의 발생 확률인 80%와 20%를 곱한 기대 주주이익은 10원입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주주이익은 최소 고정급에 의한 주주이익에 비하여 기대 주주이익은 8.7원이 증가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련된 투자중심적 평가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